네, 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는 그래도 반등을 했는데 선물 시장이 좀 요동치는 흐름을 나타냈고 우리 시장은 상호 관세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가 2,5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섹터들 바로 체크해 볼게요. 제약 바이오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가 나왔는데 의약품을 포함한 몇몇 분은 제외되면서 전반적인 상승은 아니어도 몇몇 종목들이 올라오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잘 나올 거다. 그리고 관세 영향 크게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리포트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뭐 메디톡스도 제약바이오로 엮이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슈 잘 나오게 되면서 몇몇 종목들이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전반의 이런 확산 분위기보다도 특정 섹터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제 CDMO 관련주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사주 초덕 추가 매수와 또 500억 소각 소지까지 더해지면서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내세우면서 상대적인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미용 의료기기 쪽에 또 이제 보톡스 필러 관련된 회사들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계속 갖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게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뭐 유한약인과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특별하게 움직임들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현재는 사고 관세 면제 이런 분위기로 나름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확산되기보다도 뭐 추가적으로 의약품만 따로 또 추가적인 또 관세에 대한 예전에 논의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들 또 여전히 공매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바로 급반등이라기보다도 조금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슈가 조금 전에 나오지 않았나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예.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꽤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으로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자면 로봇주로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SK그룹 계열사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일 로보틱스인데 나흘째 급등하고 있고 오늘도 장중 상한가에 근접한 터치가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다만 다른 로봇주들까지 뭐 그렇게 큰 낙수 효과를 기대해봐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렇죠. 한때 예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이제 콜옵션 계약하고 같이 동반 랠리를 보였었던 흐름과 마찬가지로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SK그룹과의 그런 이제 옵션 계약과 함께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상대적으로 다른 로봇주보다도 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뭐 계속해서 뭐 로봇에 대한 부분들 또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감들이 좀 충만한 그런 섹터이긴 분명합니다만은 이전에 대장주였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이게 주식 옵션, 선물 옵션, 주식 선물이 없었던 이런 좀 종목이어서 공매도 재개 이후에 꾸준하게 좀 공매도는 좀 늘어나면서 상대적인 탄력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상대적으로 신규 상장했었던 종목군들, 클로버, 시메스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공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로봇 섹터 내에서도 다소 좀 차별적인 움직임들은 확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 이슈에 따라서 조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섹터로는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오르는 건지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오늘 그런 분석 리포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일단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이 있었고 뭐 기존에도 뭐 최근에 뭐 경기 이런 침체에도 불구하고 광고라든지 커머스 쪽에서의 호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 플랫폼 그 규제 완화까지 더해진다면은 호실적인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리포트 좀 있었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권의 이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좀 더 주가 변동성도 좀 큰 부분들도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도 이 헌재에서 선거일 지정할 때 급등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또 내일 이제 최종 선거를 앞두고 특히나 오늘은 공매도가 또 금지가 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주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달 26일 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LLM, 이제 딥시크의 성능을 뛰어넘는 LLM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출시 임박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관련 섹터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기조적인 반등보다도 약간 그런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성의 이런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정도로 풀이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볼 수 있는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은 사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는 가장 좀 약한 종목입니다. JYP 엔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하향 소식도 있었고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신인그룹에 대해서 신인그룹의 발굴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간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재계약하면서 아무래도 재계약하게 되면은 비용을 조금 더 아티스트한테 좀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보다 좀 비용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주요 골자로 목표가 하향을 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다른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멀티플과 상당히 좀 괴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평균 한 23배 정도가 유치를 했는데 JYP 엔터는 18배 정도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사실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신인들 발굴을 위한 비용을 쓰는 것은 뭐 당연히 뭐 투자 관점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또 주목할 것은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앞두고 이 회사가 이전부터 준비해 왔었던 중국의 보이 그룹이 프로젝트 C라는 보이 그룹이 올 하반기에 또 그 데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한령 해제 분위기와 또 맞물려서 또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실적 1분기는 다소 부진하더라도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실적을 좀 큰 폭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좀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또 이제 하반기에 중국 쪽의 성과 여부에 따라서 2023년 실적에도 뭐 근접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조정은 어찌 보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인 관세 무풍지대라고 볼 수 있겠고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아갈 수 있겠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삼박자가 고르게 갖춰져 있는 엔터주라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나타내는 건데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SM도 볼 수 있겠고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어유를 볼 수 있겠는데 디어유는 이미 이전에 위원님께서 공략주로 꼽아주신 만큼 SM은 또 오늘 시장에서 이미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주가는 상당히 무거운 흐름이고 여전히 뭐 공매도도 실제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탄력은 좀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플레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8만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하방은 상당히 좀 전 견고할 것 같습니다. 크게 하락할 여지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목표가는 5만 7천 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라인은 5만 7천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잉글우드랩을 점검 받아볼게요. 화장품주로 해서 4흘 연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장중 두 자릿대 급등하면서 10,000원 선까지 넘어섰는데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예, 제가 이거 어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사실 잉글우드랩은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상장사 중에 가장 큰 규모고 제가 이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상당히 좀 저조했다.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런 부가 소식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 회사에 영업을 해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왜냐면은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상당히 용이한데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 화장품 회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상당히 좀 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관세가 필요 없는 그런 또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기대가 있고요. 또 이 회사의 장점은 최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가 없는 그런 또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문제되고 있는 관세와 공매도가 이 회사한테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라는 점들이고요. 또 올해 이를 통한 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디어유 간략하게 볼 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끌어주고 수익이 밀어준다는 리포트까지 잘 나와서 오늘 하락으로 출발됐지만 불기둥 나오면서 4만 원까지 터치 나왔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2시 반부터 시작되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